자, 아까 했던 거 얘기 이어서 합시다. 오메가 n승은 오메가에 관한 1차 이하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때 만들 때 주의해야 되는 점, 1차 이하로 만들어서는 개수 비교해도 되지만 2차 이상의 식에 대해서는 함부로 개수 비교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메가에 관련된 이런 한 허근에 관련된 문제는 이 x값을 직접 구해서 푸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메가를 구할 수는 있지, 근해 공식 쓰면. 직접 구해서 푸는 건 아니지만 구해 볼게요. 자, 2차 방정식. 이거의 근은요. 근해 공식 써봅시다. x는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b제곱 마이너스 4x니까 3i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오메가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라면 오메가 반은, 이게 물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근데 오메가 반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오메가에 관한 문제에서 이렇게 직접 오메가 값을 구해서 푸는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 왜 따지는 거죠? 왜 따져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문제에서 이러한 복소수가 있을 때의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 Z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해.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바로 Z3승이 1이 된다는 사실을 바로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메가가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값이 나타내는 게 오메가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문제 풀이 시간을 확 줄여야죠. 외워두세요. 외우는 거 별로 어렵지 않다고 했어. 어떻게 외운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2대 1대 루트 3으로 외우라고 그랬죠? 2대 1대 루트 3. 2대 1대 루트 3 숫자 예쁘잖아요. 대신에 이제 부호 반대. 1 앞에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오메가 3승은 플러스 1. 오케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면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 1 앞에 있는 부호랑 반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겠죠? x3승은 1의 한 허근이라고 했는데 x3승은 마이너스 1의 한 허근도 여러분들이 다 성질을 정리할 수 있어야겠지? 예,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x3승은 1의 한 허근, 오메가에 대한 성질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저쪽 왼쪽에부터 지울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는 주기를 갖고 있는 그 문자들이 꽤나 있어요. 이거 지워도 될까요? 네. 정민 엄청 피곤해 보이는데 오늘? 몇 시간 잤어요? 왜? 여러분 잠 충분히 자야 됩니다. 많이 막 퍼즐로 자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루에 6시간씩은 자야 돼. 이게 막 5시간 자고 4시간 자고 그러면 잠을 덜 자니까 더 알차게 하루를 보낸 것 같지만 깨어있는 시간이 또릿또릿하지가 못해. 그러니까는 자기가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잠을 막 줄이거나 숙제를 못한다고 해서 잠을 줄이거나 그러지 마세요. 절대 잠자는 수면 시간은 건들지 마세요. 잠을 조금 자게 되면 그게 악순환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간은 어떻게 좀 더 집중할 수 있을까? 얼만큼 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지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잠을 줄여버리면 그러면 잠이 줄어들면서 피곤해지고 피곤하면서 깨어있는 시간에 집중 안 되고 공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뭘 하더라도 완성하고 완료하는데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면 또 잠을 안 자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절대 수면 시간은 건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6시 반에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1시 전에는 자야 됩니다. 시험 기간 제외하고. 내일 당장 코앞이 시험인데 뭐 잠을 충분히 자야 된다라고 해서 자면 그건 아니지만 평소에 장기 레이스잖아요.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막 하루에 4시간 자고 3시간 자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밸런스가 무너져. 알겠죠? 잠은 충분히 자세요. 뭐 물론 6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6시간 이상은 자야 돼요. 자, 주기성. 뭐냐면 선생님 방금 오메가 3승을 해가지고 오메가 3승이 1이라는 것은 오메가 6승도 1, 9승도 1, 12승도 1 계속 1이 반복된다는 거죠. 이런 게 또 있죠. 뭐가 있어요? I 4승이 있잖아요. I 4승이 1. 그쵸? 그 다음에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있죠. 크게 이렇게 3가지 경우에 대해서 주기성을 갖게 됩니다. 특히 I 4승 같은 경우 I의 거듭 제곱은 I 제곱, I 3승, I 4승 이것들 다 더해도 얼마예요? 다 더해도 0이죠. 그렇죠? 오메가는 아니에요. 오메가는 뭐 다 더해서 0이 나오고 그러진 않고 그리고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아니, 다른 오메가입니다. 구분을 할까? 오메가 1, 오메가 2라고 합시다. 구분을 합시다.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3승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도 힌트예요. 왜냐면은 그것의 제곱이 1이 되니까. 그럼 얘는 주기가 얼마라는 소리야? 주기가 6마다 반복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번 중간고사 파트에서는 그게 중요해요. 몇 번의 거듭 제곱을 통해서 1이 나오느냐. 몇 번의 거듭 제곱을 통해서 1이 나오느냐. 1이 나올 때마다 그게 이제 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복되죠. 그쵸? 오메가 한 김에 복소수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 갑시다. 복소수에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켤레 복소수 있죠. 켤레 복소수가 뭔지 따져보자는 게 아니라 켤레 복소수와 실수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켤레 복소수와 실수의 관계. 뭐냐면 Z를 보통 A 플러스 BI로 설정하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그랬을 때 Z 플러스 Z 반은 뭐가 됩니까? 2A가 되죠. 그 다음에 Z 곱하기 Z 바 A제곱 플러스 B제곱 되죠. 그 다음에 Z 마이너스 Z 바를 하면요 2B I가 되네. 어떤 복소수든지 간에 그 복소수와 켤레를 더하면 2A가 되고 곱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즉 뭐가 돼요? 실수가 되네. 어떤 복소수든지 간에 자기 자신과 그 켤레를 더하면 혹은 자기 자신과 그 켤레를 곱하면 실수가 됩니다. 얘는 뭐예요? B가 0이 아니라면 순허수가 되네요. B가 0이 아니라면 순허수가 됩니다. 그렇군요. 복잡하게 표현된 복소수 A가 실수면 복잡하게 표현된 복소수 A라는 복소수가 실수라면 이때는 A와 A 바가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A라는 복소수가 3Z 플러스 Z 바 분의 2Z Z 바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된 복소수가 실수라고 한다면 이게 실수라면
이거를 갖다가 a 플러스 bi를 집어넣고 허수부가 0이 된다 이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복잡한 식이 실수라고 한다면 3z 플러스 z바 분의 2zz바와 이거 전체의 켤레, 이거 전체의 켤레 어떻게 됩니까? 3z바 플러스 z분의 2z바 z가 뭐가 되는 거예요? 둘이 같다가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a 플러스 bi라고 z를 놓고 푸는 게 복소수의 기본이지만 무조건 z가 나왔다고 해서 다 a 플러스 bi를 놓고 푸는 게 아니에요. 복잡한 z, 복잡한 복소수 형태가 나왔을 때에는 그 복잡한 형태에다가 켤레를 전체적으로 한 것이 서로 같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잠깐만. 녹화가 되고 되고 있군요. 한 김에 복소수에서 하나 더. 음수의 제곱근 갑시다. 음수의 제곱근에서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있어. 음수의 제곱근은 얘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이 음수의 제곱근이 특수한 경우예요. 얘가 특수한 경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루트 A, 루트 B 곱했을 때 당연히 뭐예요? 그냥 루트 A, B예요. 그 다음에 루트 A분의 루트 B 이렇게 하면 이거 당연히 루트 A분의 B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음수의 제곱근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안 되는 경우 루트 A, 루트 B가 그냥 루트 A, B가 아니라 어떻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경우 루트 A분의 루트 B가 루트 A분의 루트 B가 원래는 루트 A분의 B인데 루트 A분의 B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경우 이게 특수한 꼴이고 이게 음수의 제곱근 성질인 거예요. 어떻게 될 때? 어떻게 될 때예요? 둘 다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튀어나오죠. 이거는요. 분모에 있는 A가 0보다 작고 분자는 0보다 클 때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위에서 루트 A, 루트 B가 루트 AB가 되는데 A가 양수고 B가 음수면 마이너스 안 튀어나와요. 그냥 이대로 간다고. 알겠죠? A가 양수고 B가 음수면 A가 양수, B가 음수 바뀌었어. 이거랑 바뀌었으면은 그냥 그대로 갑니다. 정말 특이하게 둘 다 음수인 경우에 마이너스 튀어나오고 분모가 음수고 분자 쪽이 양수일 때 마이너스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경우 외에 나머지 경우는 전부 다 마이너스 안 튀어나오고 그대로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 음수의 제곱근 이성질만 강조하니까는 이게 주객이 전도되게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지울게요. 자, 그러면은 복소수 있는 데까지 어느 정도 희망적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2차 방정식이죠. 이 차 방정식 얘기 좀 해봅시다. 방정식이 뭐예요? 방정식?
이퀄 0 이렇게 해가지고 뭐야? x값 찾는 거죠. 그렇죠? x값 찾는 게 방정식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뒤에까지 다 배웠으니까 그냥 단순히 x값만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y는 fx와 y는 0으로 나눠서 볼 수 있어야 돼. y는 fx 그럼 뭐예요? 이거 2차 함수고 그 다음에 y는 0 하면 이거는 뭐예요? x축인 거야. 그러니까 물론 단어는 2차 방정식 따로 있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따로 있지만 이게 한데 어우러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죠. 이제 너무 쉽지. 그럼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어디서 만나느냐? 그 어디서 만나는지 그 지점을 구하는 것이 바로 2차 방정식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그렇게 꼭 2차 함수를 갖다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아주 잘 하죠. 볼까요?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아, 이거 2차 방정식이에요? 이거부터 물어봐야지. 이거 2차 방정식입니까? 무슨 조건 들어가야 돼? A가 0이 아닌 조건 들어가야 돼요. 2차든 3차든 다항함수에서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미지수일 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이렇게 미지수일 때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미지수라면 항상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0이 아닐 때는 편하게 풀면 되는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0일 때를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0이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차 방정식의 모든 성질이나 공식을 쓸 수 없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0일 때와 0이 아닐 때 나눠 생각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2차 방정식이면은 A 값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0 말고 다른 값으로 존재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첫 번째, 이런 모양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습관적으로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무조건 반사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인수분해죠. 아름다운 꼴이냐? 인수분해 되냐? 어떻게 인수분해 하지? 인수분해 안 되면은 x 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근해 공식 써야죠. 근해 공식 x는 뭡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고요. 설마 아직까지도 짝수 공식을 안 쓰는 사람 없겠지? 간혹가다 중학생 때 공식 2개 외우기 귀찮다고 위에 걸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짝수 공식 쓰세요. b가 짝수라면 b죠? 여기서 b는 뭐예요? b 다시는 2분의 b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배우게 될 2차 방정식의 모든 성질은 뭐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해 공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성질은 근해 공식으로부터 나온다. 2차 방정식의 처음과 끝이에요. 근해 공식. 아름다운 꼴이어서 인수분해가 되면 좋지만 간혹가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여라, 무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여라. 그러니까 강제로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 간헐적으로. 그러면 강제로 인수분해 해주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써가지고 인수분해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근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x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랑 그 다음 x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아름다운 꼴이 아니더라도 강제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해를 구할 수가 있다.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다. 해는 그냥 뭐 분해 공식만 쓰면 나오고. 다른 고차 방정식에는 없지만 2차 방정식에만 있는 뭐가 있어요? 판별식이 있죠. 2차 방정식은 몇 개예요? 2차 방정식은 몇 개? 2차 방정식은 몇 개? 빨리 말해줘. 몇 개? 나 이거 들을 거야. 근 몇 개? 근 두 개.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근 두 개 무조건 맞는 말입니다. 조건 없이 맞는 말이에요. 선생님, 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무슨 근 얘기하는 거야? 실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근이라고 그러면 2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그냥 근은 두 개입니다. 100차 방정식 근 몇 개야? 100차 방정식 근 당연히 100개예요. 근데 그 중에서 실근이 있고 허근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2차 방정식이 근을 두 개까지 가질 수 있는 거고, 최대한 실근을, 두 개까지 갖는다는 게 아니라, 근은 무조건 두 개고, 실근을 두 개까지 가질 수 있는 거죠. 실근이 두 개거나, 한 개거나, 없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그 근의 개수,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걸 뭘로 하는 거예요? 판별식 D로 하는 거죠. 판별식 D로 하는데 이것도 근의 공식에서 나온다고. 근의 공식 X는 에서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 여기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왜 판별식이 됩니까? D가 B제곱 마이너스 4AC인 건 알잖아요. 4분의 D가 B-제곱 마이너스 AC인 거 알잖아요. 왜 이걸로 판단하는 거죠?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잖아. 풀마 루트. 그러니까 이 뒤에 값이 지금 루트 값이 존재한다면 플러스일 때 하나, 마이너스일 때 하나. 플러스일 때 하나, 마이너스일 때 하나.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루트 부분이 만약에 0이어서 없어져 봐. 그러면 근이 뭐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만약에 음수가 되면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허수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판별식 D는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 판별식 D가 0일 때,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 근이 몇 개? 근이 해가 두 개, 근이 한 개, 그 다음에 근이 없죠. 해가 없죠. 근 두 개? 근 한 개? 그냥 이상하다. 해라고 할게요. 해 두 개, 해 한 개, 해가 없어요. 자, 짝수 공식에서 그냥 D가 아니라 4분의 D로 표현한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왜 4분의 D로 표현을 해요?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요. 그런데 지금 B는 2B-죠? B가 2B-잖아.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넣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앞에 거가 4B-제곱이 되고 이거는 4AC잖아. 근데 판별식이 중요한 건 그 판별식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판별식이 0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가 중요해요. 4가 곱해져도 의미가 없잖아. 부호가 바뀌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로 그냥 나눴다고 생각을 해서 B-제곱 마이너스 AC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괜히 숫자를 크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4분의 D라고 적는 겁니다.
2차 방정식에 두 근 알파 베타가 있대요. 알파 베타가 있으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큰 거다. 맞아요? 틀려요? 2차 방정식에 두 근 알파 베타.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맞니? 틀리니? 틀리죠? 판별식이 0보다 크고 이것도 되죠? 무슨 말이에요? 그냥 두 근이라고 나오면, 그러니까 이가 해가 한 개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해가 한 개가 중근이잖아요. 해 한 개가 겹쳐 있는 거야. 겹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냥 두 근이라고 하면 서로 다른 두 근과 겹쳐 있는 두 근까지 포함해서 두 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하고 싶으면 무슨 말이 들어가야 돼요? 명확하게 하고 싶으면 이 사이에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이 사이에 명확하게 하고 싶으면 서로 다른 두 근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만 돼요. 하지만 그냥 두 근이라고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와 0과 같다도 괜찮습니다. 중근까지는 두 근에 포함돼요.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다면. 자, 그 다음에 근각계수의 관계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었을 때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a분의 c인 거 는 외우고 있을 텐데 그것도 근해 공식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파로 보고 이거를 베타로 본다면 알파로 보고 베타로 본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개 더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개 더했다고 생각해 보면 루트 이하가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루트 이하가 삭제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되어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두 개를 곱하면 저게 좀 복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곱하기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어서 4a 제곱분의 복잡하지만 합차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없어지는 거 보시면 b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되고 4 없어지고 a제곱 a 없어지고 그래서 뭐만 남아요? a분의 c만 남죠. a분의 c. 그래서 근각계수의 관계도 이렇게 근해 공식으로 유도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실수 많이 하는 거 무슨 성질이 있냐면 켤레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예를 들어 2 플러스 루트 3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면 2 마이너스 루트 3도 근이 되고 2 플러스 3i가 2차 방정식의 한 근이면 2 마이너스 3i도 근이 된다. 왜 그러죠? 왜 그런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런 거야.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항상 루트 이하 부분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켤레로 존재하게 되잖아요. 루트 이하 부분이. 그래서 루트 3이 이렇게 있으면 이 루트 3은 저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때문에 루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있으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있어야지. 3i도 마찬가지.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3i가 된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어야지. 그런데 이게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어서 실수를 많이 하죠. 이거 언제 성립하는 겁니까? 이렇게 무리근이 켤레로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A, B, C가 유리수일 때 A, B, C가 유리수인 조건에서 이게 만족하는 거예요. 왜냐면 A, B, C가 만약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였다고 쳐봐. 그러면은 무리수 상등 때문에 지금 무리수 상등이 아니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지금 무리수 부분이 B제곱 마이너스 4ac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켤레로 존재하는 건데 만약에 A나 B가 무리수가 된다면 굳이 이게 켤레로 가질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 이거는요. A, B, C가 언제일 때? A, B, C가 실수일 때만 성립합니다. A, B, C가 개수가 실수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A랑 B가 실수가 아니야. 그러면 I가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켤레로 갖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하는 실수는 뭐냐면은 이것만 기억하는 거야. 2차 방정식은 무리근이든 허수근이든 허근이든 항상 켤레로 존재해. 그러니까 2 플러스 3i가 근이면 다른 한 건 2 마이너스 3i야. 이것만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실수 많이 해요. 항상 여러분들이 켤레근 성질을 쓸 때는 개수가 실수 조건인지 유리수 조건인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쓰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2 플러스 3i가 근이라고 나왔어? 그런데 실수가 아니면 개수가 막 허수가 있어. 그러면 다른 한 건 어떻게 구해요? 근해 공식 그냥 써서 구하면 돼요. 알겠죠? 근해 공식 쓰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시작과 끝은 뭐예요? 근해 공식이에요. 근해 공식으로부터 이러한 성질들이 전부 다 나옵니다. 됐죠? 지워도 될까요? 필기 못한 거 있으면 집에 가서 영상 보면서 필기 다시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몰라서 필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정리가 되잖아. 이번 시험 범위에 어떤 게 있었고 놓치고 있었던 것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 종합적인 사고력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 이걸 배우거나 배운 지 얼마 안 됐다면은 선생님 이렇게 수업을 안 할 텐데 방학 동안 열심히 선행했을 거니까 수학상을 제일 많이 선행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렇죠? 이번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중간고사 범위는 여러 가지 방정식 전후예요.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는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 그 전후로 해서 부등식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 안 들어갔어요. 작년에는 부등식이 대부분 안 들어갔어. 원래는 그 전 교육 과정에서는 부등식까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원래 수학상 그냥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범위에 가장 마지막 단원이 도형의 이동이 아니라 원래는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단원이 있었어. 부등식의 영역. 뭐 배운 사람 있을지 모르겠는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뭐 9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원 그려가지고 이 내부에 다 칠해지는 영역 이렇게 표시되는 거. 이게 부등식의 영역인데요. 이게 그래도 꽤 어려운 문제도 많았고 중요했었어요. 근데 그게 빠졌어. 그것만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미지수가 3개인 연립방정식이 빠졌죠. 여러분 바로 위에 학년부터. 그러다 보니까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해야 되는 그 수학의 양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 많이 줄어든 거 아니고 좀 줄어들었어. 그래가지고 보시면 이거를 아까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4항식에 연산한 다음에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 함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고차 방정식이랑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방부등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형 나오잖아요. 점과 좌표 그 다음에 직선 점과 좌표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 이렇게 되죠. 근데 원래 여기서 이 뒤에 이제 부등식의 영역이 더 있었다고요. 그래서 보통 끊으면 이제 여러 가지 방부등식까지 딱 끊겼었는데 중간고사가 뒤에가 없어졌어. 그래서 이렇게 끊었어요. 작년에는 이렇게 많이들 끊었는데 부등식 들어간 학교도 물론 있었고.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수학 상이면 수하에 뭐 나와요? 집합과 명제 나오죠. 그 다음에 함수. 그래서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나오지. 유리무리함수. 그 다음에 뭐 나와요? 경우의 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딱 봐도 뭐가 더 많아? 수학상이 훨씬 많죠. 왜 이렇게 짰는지 모르겠어. 옛날에는 그 여러분 전 교육과정은 그래도 비슷비슷했었는데요. 여기에 원래 뒤에 수열이 나왔었고 여러분 수원에서 배우는 수열 있죠. 여기에 원래 수열이 있고 그 다음에 지수와 로그 있죠. 지수함수 로그함수 말고 지수랑 로그 순수한 지수랑 로그가 원래 있었어요. 경우의 수 말고. 그래서 원래는 양이 비슷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 문제집도 보면은 수상이 훨씬 두껍고 수하가 얇을 거예요. 수상 문제집이 더 비싸고 수하가 더 싸지. 양이 적으니까. 근데 이거를 2학기 내내 이걸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루즈한 거지. 이게 그렇다고 2학년 걸 미리 땡겨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학교가 생겼냐면 도형의 이동까지 1학기에 끝내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여기서 끊어버리는 학교가 생겼어요. 이 도형의 이동을 2학기로 넘기는 거야. 2학기 중간으로. 그래서 이게 도형의 이동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는 보통 이제 함수까지. 함수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도형의 이동이 들어가는 학교는 집합명제까지만 하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함수까지는 대개 진행을 하고 이제 나머지 기말고사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 좀 뭐 미리 알려주시진 않을 겁니다. 세하고 같은 경우는 특히 세하고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일주일 전에 나와요. 알고 있어요? 세하고 알고 있어요? 시험 범위 안 알려줘요 미리. 다른 학교는 뭐 미리 알려주는데 미리 정해놓는데 세하고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를 일주일 전에 알려줍니다. 왜 그런지 몰라.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방식까지 생각하시고 부등식이 들어간다면 선생님이 부등식이 들어가는 학교는 따로 준비를 해줄게요. 알겠죠? 이걸 아까 했어야 되는데 선생님 마음이 급해가지고 오늘 할 게 많아서.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두 근이 모두 양수인 경우에 두 근이 모두 음수인 경우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인 경우 뭐뭐 따지는 거예요?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뭐 따져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근이 모두 양수야. 뭐 따져? 판별식 따지고 또 판별식은 당연히 0보다 크다예요? 크거나 같다예요? 크거나 같다예요. 서로 다른 두 근이란 말 없으니까. 그리고 또 두 근의 합이 0보다 크다. 두 근의 곱도 당연히 0보다 크다. 이걸 전부 다 만족하면 두 근이 모두 양수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는요.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 어떻게 돼요? 이건 당연히 음수가 돼야지. 두 근이 모두 0보다 음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당연히 0보다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0보다 커야 되죠. 그러면 뭐야? 두근이 모두 음수가 됩니다. 자, 두근의 부호가 반대인 경우는요? 반대인 경우 얘기해줘요, 빨리. 알잖아. 곱이.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 만 따지면 되죠. 그럼 이것 좀 물어볼게요. 알파, 베타 0보다 작다? 여기서는 왜 판별식 안 따져요? 판별식 왜 안 따져? 판별식이 뭐예요?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맞니? 근데 알파, 베타가 뭐예요? a분의 c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말하는 거예요. a는 0이 아니고. 당연히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 그러니까 a분의 c가 0보다 작은 거잖아. 그러니까 a와 c의 부호가 어떤 거예요? a의 c의 부호가 반대인 거야. a와 c의 부호가 반대하지 0보다 작지. 그러면 a, c는 당연히 0보다 작죠. a, c 0보다 작은데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어. 플러스겠네. 그리고 앞에 b제곱이잖아. 그러면 안 따져도 얘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안 따지는 거야. 따질 의미가 없는 거지.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는 말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됐어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가 실근이 모두 둘 다 양수일 때, 둘 다 음수일 때, 두근이 부호 반대일 때 이렇게 따지면 되는데 이거 말고 이제 조금 더 확장된 게 뭐죠? 2차 방정식에 조금 더 이제 해가 자유롭게 있는 거야. 두근이 모두 양수, 음수이 아니라 해가 자유롭게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은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근의 분리라는 말은 사실 좀 안 와닿지 않아요? 그렇지 않니? 용어를 좀 잘못 선택한 것 같아. 근의 분리 하면 좀 안 와닿아. 근데 이걸 뭐 대체할 말이 조금. 2차 방정식 근의 분리 뭡니까? 예를 들면은 뭐야? 특별하게 뭐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와 있는 거죠.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는 첫 번째, 먼저 해야 될 것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야. 특정한 근의 범위가 주어졌다거나 특정한 근을 가질 때 그래프부터 그립니다. 그래프부터. 2차 방정식 그래프부터 그려요. 그래프부터 그리고 이 그래프에 맞는 이 그래프에 해당하는 이 그래프를 충족시키는 따지는 거죠? 말해주세요. 이 그래프를 충족시키는 판별식 추계 방정식 뭐야? 마이너스 2분의 b. 그 다음에 경계값에서의 부호. 서의 함수값 부호. 이런 것들 따지는 거죠. 세 가지 다 따져야 돼요. 물론 이제 간헐적으로 가끔 가다가 이제 뭐 따지지 않아도 되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걸 구분하는데 고민을 하는 것보다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는 것보다 그냥 다 따져줘 버리는 게 마음 편합니다. 한 문제만 풀어볼까요? 무슨 문제 풀어볼까?
자, 이렇게 지금 미정계수가 있는데 A가 이렇게 있을 때 두 근 사이에 두 근 사이에 4가 있도록 하는 정수 A의 최소. 맞죠? 두 근 사이에 4가 있도록 하는 정수 A의 최소 한번 구해보세요. 했어? 엄청 빨리 했네요. 응? 아, 너무 쉬운 문제를 내가 했나? 두 근 사이에 4가 있으려면은 지금 이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 그럼 두 근이 지금 여기랑 여기 있잖아. 그러면 두 근 사이에 4가 있으니까 4가 어디 있어요? 4가 여기 있겠네. 아, 이 문제 쉬울 수밖에 없었다. 4 집어넣어가지고 0보다 작으면 되는구나. 그렇죠? 아, 너무 쉬운 거였네. 왜냐면 이게 지금 아래로 볼록인 형태고 언젠가는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4를 집어넣었을 때 0보다 작기만 하면, x축보다 밑에 있기만 하면 언젠가는 왼쪽과 오른쪽에서 한 번은 만날 테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다 필요 없이 뭐예요? 3번만 따져주면 되는 거였네. 이게 판단이 되면은 좋고, 나는 그런 게 너무 헷갈린다. 그럼 다 따져요. 1번,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이게 당연히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a가 4보다 크거나 혹은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추계방정식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추계방정식의 x는 2분의 a인데 이 2분의 a가 있는 위치를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계방정식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추계방정식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많아.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계값에서의 부호인데, 경계값이라는 건 그래프를 그렸을 때 특별하게 나온 값, 이런 것들. 4 집어넣으면 0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4를 집어넣으면 20 마이너스 4a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a가 5보다 커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사실 없어져 버리는 거지. 지금 교집합을 따지는 거니까 a가 5보다 큰 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항상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3번만 따지면 됐었다. a가 5보다 큰 것 중에서 제일 작은 정수는 6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해분리까지 했고요. 잠깐만 또 쉬었다가 저 뒤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랑 여러 가지 방정식들 정리 좀 하도록 할게요.